네, 버트플라의 발표를 맡은 이한빈입니다. 저는 앞부분으로 인트로덕션이랑 릴레이티드 워크 부분을 발표 진행할 거고요. 뒷부분은 권동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전방향 모델은 과거의 정보만을 사용해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행동은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시계열 데이터처럼 엄격한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행동 순서를 모델링하기 위해 바이다이렉셔널 텍스트 정보를 고려하는 버프 렉을 제안합니다. 이때 학습 시에 발생하는 정보의 유출을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클로즈라는 랜덤 마스킹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사용자의 관심사는 과거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동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아이폰을 구매한 사용자는 다음에 아이폰 충전기를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갤럭시 충전기를 구매할 확률은 높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사용자의 과거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다음에 선택할 아이템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존 접근법들은 이를 위해 과거 상호작용만을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생성하여 추천을 제공하였습니다. 어, 이때 사용했던 모델들은 RNN인데요. 이러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에 대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과거의 정보만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사용한 LSTM이나 GRU 같은 모델들은 엄격한 순서가 있다고 여겨지는 데이터, 텍스트나 시결 데이터를 위해 고안된 모델입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 버트 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버트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과거와 미래 정보로부터 얻는 컨텍스트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거와 미래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예측 아이템을 보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클로즈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간략하게 클로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랜덤하게 아이템을 마스크 토큰으로 숨기고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아이템의 아이디를 예측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버트 모델에서 사용했던 MLM과 MLM 맞나요? 마스크드 랭귀지 그거와 비슷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행동 시퀀스를 클로즈 태스크를 기반으로 바이다이렉셔널 세트 어텐션을 활용해 인코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 소프트 모델들과 버터플라이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모델의 핵심 요소들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으로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아이템 베이스드 네이버후드, 딥러닝 베이스드 추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CF는 사용자의 과거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 있습니다. 아이템 베이스드 네이버후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호작용한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딥러닝 기반 추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피처들을 CF 모델에 통합한 방식입니다.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MF에서 이너 프로덕트 대신에 MLF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정했었고요. 어토렉이나 CDA 같이 어토 인코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도를 추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은 상호작용의 순서를 고려하는 추천입니다. 기존에는 마르코프 체인이나 RNN, GRU 같은 모델이 사용되었었는데요. 마르코프 체인은 과거 상호작용으로부터 시퀀셜한 패턴을 포착하여 추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FPMC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프 체인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결합해서 상호작용의 순서와 일반적인 선호도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GRU4 렉이나 유저 베이스드 GRU, 어텐션 베이스드 GRU나 improved GRU4 렉 with 새로운 로스 펑션을 추가해서 GRU4 렉을 계산한 방법 아니면 LSTM을 사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 기반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하게 GRU 모델에다가 어텐션 방법을 추가한 방법도 존재하고요. 순수하게 어텐션 모델로만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도 존재했습니다. 사스렉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사스렉에서는 두 개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를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스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텐션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 유니다이렉셔널 모델, 단방향 모델이라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버트포렉에서는 바이다이렉셔널 모델로 클로즈 태스크를 활용해서 사용자 행동을 인코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버트랙부터 이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버트랙 부분 더 진행을 맡게 된 이원동입니다. 우선 버트랙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유저 리스트가 있고 아이템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어떤 아이템들을 이제 받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때 이제 시계열 추천은 유저가 현재에서 t 플러스 1에서 사용자랑 아이템을 예측하는 것을 이제 시계열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 포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이저널레이션을 걷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와가지고 버트 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이제 버트렉의 모델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이템 예를 들어 무비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 한 유저가 어떤 영화들을 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퀀셜에 대해서 포지션 패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영화에 대한 임팩트가 들어가서 거기에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여러 개 얹혀져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무엇을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 아키텍처 부분인데 우선 이제 여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 봐서 설명하자면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라고 이렇게 논문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확히는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아니라 트랜스포머 레이어 부분의 인코더 부분만 이제 표시를 해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멀티에이드 어텐션이라는 장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들어가서 다시 레지듀얼 커넥션 들어가서 이제 이러한 코더 블럭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버트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러한 동작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어텐션의 쿼리티 밸류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쿼리티 밸류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에 쿼리와 그 키의 역행렬을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멘션과 헤드 수의 수를 이제 그 루트 치에서 나와준 값을 이 소프트맥스 값과 밸류 값을 곱해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연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I love transformer라는 그 문장이 있고 이제 이 하나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인베딩이 됐을 때 이제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개의 인베딩이 따로따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따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쿼리 인베딩과 이제 이 키의 역행열을 내적을 취해주고요. 이 내적 값이 어, 실제로 그 커다래지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 나눠주는 것도 조금 그 학습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이 토큰에 대해서 이 토큰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서로 이제
관련이 있다는 이제 그 값이 표현된 상태에서 이제 밸류 임베딩 값에 이제 곱해져서 이제 임베딩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것을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멀티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그 커다란 행렬을 계산하면은 이제 좀 시간 낭비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각 단어의 임베딩을 그 세로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이제 여러 개의 머리로 나눠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좀 취합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 부분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쿼리 행렬과 키의 그 인체 행렬이 그 내적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그 쿼리의 사이즈만큼 이제 그 루트 취향 값을 나눠줘서 그 스코어 행렬을 만들어주고요. 이 스코어 행렬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취향 값을 이제 취향 값을 다시 밸류 값과 이제 밸류 값과 곱해줌으로써 그 어텐션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어텐션 값이 이제 각각 이제 쿼리키 밸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그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넘 헤드라고 해서 몇 개의 헤드로 나눌 것인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 모델은 이제 그 히든 사이즈인데 이제 아무래도 행렬이다 보니까 이제 D 모델이 100인데 넘 헤드가 11개면은 남거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맞춘 그 DK 값과 넘 헤드 값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넘 헤드 값과 디멘션 페이의 값을 이제 어, 따로 리쉐이프 해주고 그다음에 이 값을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이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 DK 값과 값을 다시 자리를 바꿔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이나 멀티헤드가 되고 멀티헤드가 되는 어텐션 계산을 해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이제 연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좀 병렬적으로 계산을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이제 병렬적으로 계산해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 포지션 와이드 피드포워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해 이제 그 멀티헤드로 각 헤드 부분을 이제 특성들을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뭐 A 제곱 뭐, 그, 뭐 예를 들어 Z 쪽으로 그 특성이 됐고 A1은 뭐 X 쪽으로 특성이 좀 치우쳐졌다. 그러니까 각 그 학습 부분이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각 헤드 정보를 이제 하나에 합쳐지면서 그 정보를 섞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D 모델이 입력되고 그다음에 디멘션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값이 나오는데 보통 이 모델의 4배를 취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그 차원 수를 줄여서 이제 좀 각 헤드 정보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러한 이렇게 완성된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준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아니라 인코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포머 부분의 설명이 끝이고요. 그 다음은 임베딩 레이어 부분인데 우선 이제 임베딩을 할 때 아까 그 쿼리 키 밸류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템의 인베딩, 그 다음에 포지션 인베딩이 합쳐져서 이제 그 입력, 트랜스포머 입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일반 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과 사인을 통해서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학습 불가능하게끔 이제 어떤 수치를 더해주고 값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NN 인베딩 레이어를 따로 둬서 학습을 가능한 형태로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게 일반 그냥 문법이 아니라 그냥 시퀀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단어의 시퀀스, 단어의 시퀀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어떤 영화를 봤다는 시퀀스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가능하게끔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더 정확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부분은 토큰 인베딩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이제 포켓 사이즈만큼,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이템 사이즈만큼 이제 두고, 이러한 버튼 인베딩이 이제 토큰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 값이 이렇게 더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인베딩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 블럭이 이제 N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버터 인베딩이 처음에 들어와서 인베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코더 블럭을 여러 번 치면서 학습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 아이템만큼 학습 그것을 어떤 이 사람이 어떤 그거를 예측할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는 모델, 이 모델에서 이제 학습하는 부분은 클로즈 학습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클로즈 학습 방법이 어떤 학습 방법이냐면, 인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랜덤하게 마스크를, 그러니까 마스킹을 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 마스킹한 게 를 예측하는 그 클로 학습 방법. 그래서 어, 버트 트랙 데이터 셋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총 3가지 나눴고요. 80% 확률은 이제 기존 그 토큰을 그대로 쓰고, 10% 확률은 이제 마스크한 토큰, 그리고 나머지 10% 확률은 어, 전체 그 아이템 중에서 아무 아이템이나 하나 넣어서 이제 잘 예측하게끔, 좀 변수를 넣어서 잘 예측하게끔 이제 학습 그 전처리를 해서 이제 그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할 수 있게끔 이제 토큰과 레이블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의 똑같지만 약간 다른 이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스렉과 시구, 버트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스렉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의 각 위치에 대한 다음 아이템을 예측하고, 이제 버트렉은 크로스 버프를 사용해서 시퀀스에 맞는 아이템을 예측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고, 15호는 컨텍스트의 모든 단어 벡터의 평균을 사용해서 목표를 예측하고 있고, 이제 SG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을 마스킹하기 때문에 좀 다른 학습, 그러니까 거의 학습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좀 다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트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이제 대용량 말문체를 이용해서 그 학습한 이제 문장 표현 모델 버트인데, 기존에 이제 버트에서 세그먼트 인베딩이니까 문장을 여기 그 세그먼트 인베딩 역할이 이제 문장을 좀 나누는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과거의 시퀀스는 하나의 시퀀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문장을 나눌 필요가 없어서 그 세그먼트 인베딩을 제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기존의 버트에서 조금 바꿔서 추천에 이제 적용한 모델 부분이고,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이제 뷰티 스팀, 그다음에 그 무비렌즈 데이터셋에 이 네 가지 데이터셋에 진행을 했고, 성능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버트랙이 되게 비슷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때 나왔을 때 이게 좋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기존 버트에서 조금 바꿔서 학습을 했는데 엄청 잘 된 케이스 이 논문 같았고요.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을 거의 알면 거의 논문 읽는데 거의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은 논문이었고,